우리 핑크 교재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핑크 교재 요거 다시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에 170페이지 4.19 혁명입니다. 이 책에 이 사회 부분에는 11가지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4.19 혁명, 5.18 혁명, 6월 민주항쟁을 배우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4번부터 11번까지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같이 글을 읽어 나갈 거예요. 이 170페이지에 우리 4.19 혁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렵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먼저 단어들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초대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친구 초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초대라는 건요. 차례로 이어나가는 자리나 지위에서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차례 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해요. 자, 여기 나올 때는 초대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초대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이어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 가장 처음 그 자리에 했던 그 사람을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고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차례를 아니면 그런 사람을 초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선출이라는 것은 여럿 가운데서 골라냄이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회장 선거 나가면 그 중에 회장을 선출하죠. 그렇게 여럿 가운데서 골라냄이라는 뜻. 그리고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입니다.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바로 권력이라는 뜻이고요. 임기라는 것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죠? 5년입니다. 한번 대통령이 되어서 그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은 바로 5년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개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이라는 뜻이고요. 독재 있어요.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 고대 로마 체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따위가 그 전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재라는 것은 이런 뜻이고요. 무력, 군사상의 힘입니다. 진압은요, 강압적인 방법으로 억눌러 진정시킴이란 뜻이에요. 확산, 흩어져 널리 퍼짐이란 뜻이고, 발포는요, 총이나 포를 빵 쏜다는 뜻이고요. 혁명,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우리는 평소에는 헌법의 범위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막 짧은 글 짓기를 하는 시간 없이 넘어왔어요. 우리 친구들 짧은 글 짓기 하나하나 다 해주시기 바래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걸 읽을 때도요. 도대체 4.19 혁명이 뭐지? 우리 친구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작가님 4.19 혁명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알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처음 대통령이라는 뜻이었죠. 헌법을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인 제헌국회에서 이승만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제헌국회에서 선출하였대요. 봅시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속해 있던 자유당의 권력을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까 임기라는 것은 그 임무를 행하는 기간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끝까지 유지하고자 했대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에게 유리한 형태로 여러 차례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계속 당선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가 계속되고 부정부패로 인하여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의 불만은 매우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질 정부통령 선거에서 지금은 우리 대통령밖에 없지만 그때는 부통령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은 부정선거를 저지를 계획을 세웠고 이를 알게 되자 대구에서 최초의 학생 민주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세울 계획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대구에서 최초의 학생 민주운동이 일어났대요. 그렇게 이런 학생 민주운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결국 이승만 정부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볼게요. 계속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마산에서는 시위가 일어났고 마산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네요. 지금 부정선거로 방법을 이용해서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았으니까요. 마산에서도 시위가 일어났고 경찰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진압이라는 단어 아까 봤죠? 뭐였죠? 진압이라는 뜻은 여기 보면 강압적인 힘으로 억눌러 진정시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억눌러서 진압을 한 거예요. 한편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자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4월 19일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부정선거와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대에게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발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대학 교수들 또한 학생들을 지지하며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커지게 되자 결국 이승만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3.15 부정선거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시위들을 통해서요. 4.19 혁명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으로서의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4.19 혁명의 의의는요,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의의가 가지고 있어요. 또한 4.19 혁명을 계기로 하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이제 더욱 커졌죠. 우리가 이렇게 4.19 혁명에 대해서 읽어봤어요. 읽어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요.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유리한 형태로 여러 차례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 계속 당선되었대요. 근데 이렇게 독재 정치가 계속되고 그래서 또 부정부패로 인해서 경제가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랬더니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질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를 계획을 세웠고 이걸 알게 되자 대구에서 최초의 학생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냥 선거에 승리했어요. 이것 때문에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거기에서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했고요. 그런데 실제 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독재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죽거나 다치되자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시위에 참여하면서 재선거를 실시해라, 물러나라 이렇게 했고 결국 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고 3.15 부정선거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4.19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4.19 혁명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기도 하였습니다. 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요약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재헌국회에서 이승만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같이 읽어요. 2.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계속 당선되었습니다. 3.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마산에서는 시위가 일어났고 경찰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4. 전국적으로 시위가 커지게 되자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3.15 부정선거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5. 4.19 혁명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으로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5개가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그 글의 요약이에요. 요약이 된 걸 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제 알겠죠? 문장 부호, 띄어쓰기에 주의해서 똑같이 원고지에 따라 씁니다. 따라 써볼게요. 이후에도 친구들 선생님이 쓰는 것만 구경하지 말고 다 스스로 써봅니다. 지금 선생님이랑 2번까지 썼고요. 3번, 4번, 5번 있어요. 3번, 4번, 5번 네, 선생님이 시간을 줄게요. 잘 써보기 바래요. 우리 친구들 다 썼나요? 아직 좀 못 썼다고요? 좀 덜 쓴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업 끝나고 다 쓴다. 알았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요거 같이 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짧은 글짓기도 다 한다. 네,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본문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먼저 읽을 시간을 좀 줄게요. 먼저 좀 읽어보세요. 다 읽어봤나요? 여러분은 몇 번으로 답을 골랐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2번, 헌법을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인 제헌국회, 아까 나왔었죠? 에서 이승만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맞아요. 3번,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자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그렇죠. 확산되었어요. 4번,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발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시위는 잠잠해졌다. 잠잠해졌나요? 아니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죠. 4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5번 읽어볼게요. 4.19 혁명을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맞죠? 네. 갑시다. 다음 중 이승만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자신의 권력을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랬죠? 네, 동그라미를 깜빡했네요. 네, 2번, 본인에게 유리한 형태로 여러 차례 헌법을 개정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대통령에 계속해서 당선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자유당을 탄압하였다. 그랬나요? 이거는 아닌데. 그쵸? 자유당이 탄압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자, 5번. 부정부패로 인하여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아까 이승만 정부는 자유당의 권력을 더 강하게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죠. 3번 볼게요. 다음 중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정 부통령의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네, 여러분 한번 먼저 보세요. 맞나요?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이승만 정권은 부정선거를 저지를 계획을 세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알게 된 학생들이 대구에서 최초의 학생 민주운동이 일어났다. 네, 맞아요. 3번, 이승만 정부는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되었다. 아니죠. 이런 그 대구에서 일어난 학생 민주운동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었어요. 그쵸? 되었다. 그래서 알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3.15 부정선거에 대항해서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맞고요. 그리고 경찰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도 맞아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선생님이 읽어주면 무슨 문제인지 아는데 그냥 혼자 읽을 때 이해를 잘 못하거나 다른 뜻으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읽어주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소리를 내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답지도 읽어보고요. 자, 봅시다. 다음 중 4.19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4.19 혁명에 대해서 알맞지 않은 것. 전국에서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부정선거와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맞죠? 경찰이 시위대에게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그것도 맞아요. 3번,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대학 교수들 또한 학생들을 지지하며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시위를 하였다. 맞습니다. 4번, 전국적으로 시위가 커지게 되었지만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물러나지 않았나요? 아니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어요. 너무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커지다 보니까요. 그리고 5번,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으로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자 국어 핑크 11번 책을 통해서 이 4.19 혁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 초등 총정리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4.19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어휘가 있었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서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있었고요. 진압. 독재. 초대. 확산. 발포. 혁명. 또 있었고, 임기. 산출. 권력. 개정. 네.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임기. 임기가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을 임기라고 했었어요. 여기에 나왔던 단어들 우리 아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짧은 글짓기 하지 않았잖아요. 꼭 짧은 글짓기 하도록 약속합니다.